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네. 예.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누진제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이게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주들이 전력비 절감 효과가 또 떨어집니다. 앞에 제가 이제 계산한 거는 누진제의 2단계로만 적용을 했죠. 네. 그러면 누진제가 폐지가 되면 단일 요금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08원 정도로 보는데, 이제 제가 108원으로 한 이유는 2017년도 예. 그 가정용 요금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그런가요? 네. 2018년을 보니까 106원 얼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8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720kWh 20년 동안 생산하는 양이 108원에 이게 부가세 넣고 전력기반기금 넣으면은 21만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에 아까 20년간 부담하는 금액이 47만원이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손실이 2배가 넘게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하고요. 원금이 절반도 해소가 되지 않죠. 근데 이게 누진제 폐지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양 누진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이 부분은 그 일반 국민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이전의 누진제는 6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6단계로 되어 있고 최저와 최고의 배수가 11배 차이였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2016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뭐 전기요금 폭탄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난리를 피웠죠.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래서 2017년부터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축소가 되고 그 배수가 3배수로 또 축소가 됐죠. 엄청 줄여들었죠.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이제 4분의 1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누진제 폐지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소득층 전력 다소비 가구는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누진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길번님 글에서도 이 누진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비판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200kW를 쓰는 가구, 300kW 쓰는 가구, 700kW, 1000kW 가구를 쓰는 가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누진제가 실시되었던 2017년 이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나왔어요. 2017년도에 누진제가 완화됐을 때, 자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이렇게 많이 쓰는 미들 엄청나게 혜택을 받네요. 이제 뭐 1000kW 쓰는 가구는 이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겠죠. 거의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를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게 서민층이나 아니면 중산층 전력을 좀 덜 쓰는 가구들은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좀 이야기가 약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000kW 쓰는 집이 많지는 않을 텐데 많지는 않죠. 그 사실은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집에 가전이나 이런 거 온갖 장치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쓰겠죠. 이게 시민들이 이재용 대표라고 회장과 부회장입니까? 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유리한 짓을 해줬네요. 이게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민들을 위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이제 자신들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누진제 폐지를 주장을 해요. 사실 이 누진제라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죠. 않습니까? 이게 누진제가 폐지되고 난 뒤에 2017년도 가정용 전기요금 딱 보니까 약 1조 5천억 가량이 줄었어요.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이 가구들이 본 거죠. 이 가구들이. 1조 5천억이면 와 굉장한 돈이에요. 그렇죠. 예.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예.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그 시장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소위 이야기해서 우파들이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근데 소위 이제 좌파라 그러고 진보라 그러는 사람들이 누진제 폐지를 하자고 하는 게 근데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까 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0kW, 1000kW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그 또 그 절감 효과가 1조 뭐 5천 원?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가구당 그러니까 많이 전기 많이 쓰시는 분들이 받은 혜택은 어마어마하겠네. 어마어마하죠. 예, 보시면 제가 이제 500kW를 뭐 예를 들라 그러다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400kW 이상만 쓰더라도 효과가 엄청 커요. 그러겠는데요, 예, 진짜. 예, 예. 근데 여기에 또 다시 이제 누진제 폐지하자고 그런다. 그러면 또 역시 어디가 혜택을 보느냐? 역시 많이 쓰는 사람, 돈 많은 예, 사람들이 혜택을 그렇습니다. 보겠네요. 보게 돼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누진제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이게 좌파 정부가 아니고 이거 아니죠. 예, 말만. 예, 말만. 말만. 역시 그래서 그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그렇죠. 끄고 예,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예, 정부죠. 역시 이해가 예, 없네요. 예. 이게 사실 누진제 폐지하자고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어야 됩니다. 왜? 이 누진제 폐지가 되게 되면 앞서 보신 대로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자 주택행도 마찬가지예요. 효과가 다 없어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 신경이 안 쓰겠어요. 원래 그런 거 모를 겁니다. 제가 봐서는. 실제 효과 때문에 쓰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잠시 이제 예, 거치형 태양광 발전하고 원전하고 한번 발전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260W 정도를 태양광 그 베란다 거치형이 한다 보고요. 그 20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93만 4천 원. 그 다음에 효율 아까 28% 정도 되는 거고요. 연간 발전 그러니까 이용량이 한 86kW 정도 되는 거고요. 발전 원가는 한 543원 정도로 지금. 예. 이거는 이제 금융 비용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한 겁니다. 아. 원자력 같은 경우 요즘 뭐 한 기당 한 1,4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건설 투자비가 약 한 4조 원 정도 들어가죠. 신고리 3, 4호기를 하는데 한 7조 3,600억, 예. 신한울 1, 2호기가 7조 한 9,800억 들어갔으니까 예. 약 4조 들어간다 보시고요. 뭐 원전은 보통 보면 이용률, 가동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연간 발전량이 1,103만 7,600메가와트니까 이 단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원가는 제가 60원 잡았는데 실제 원가가 60원 안 나옵니다. 제가 봐서 한 56원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한전이 수력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산 원전 단가가 62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발전 원가는 62원 언더겠죠. 훨씬 낫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원전 가동률이 낮았어요. 90% 정도 되면은 55원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베란다 거치형에 가장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태풍에 취약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풍속 50m에 초속 50m입니다. 캔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이제 태풍이나 아니면 태풍이 아니더라도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도 안전할 지점은 좀 없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아파트에 그 베란다 난간에 설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10년이나 20년 된 아파트에 모듈을 설치한다 그러면 20년 이gen가 되게 되면 이 아파트는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됩니다. 그 베란다 난간이 많이 부식이 되겠죠. 거기에 거치되어 있는 이 모듈이 과연 안전할까요? 글쎄요, 이게 좀. 이 모듈은 판상형입니다. 판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란다하고 모듈 사이가 공간이 있어요. 그 사이로 돌풍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게 금방은
계속이 풀리지는 않더라도 연속되는 이 바람 충격으로 해서 계속 피로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폴딩 스트렝스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위가 절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 설치된 가구의 몇몇 개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흉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근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그 밖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뭐 예. 추락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사고는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베란다 외부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아 그런가요? 이게 이제는 예. 2010년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것도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 그래서 거예요. 아파트 이제 그 구조를 보면 다 실내로 이제 장착하게 이렇게 만들어. 요즘은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태양광 모듈 설치 부분은 또 그 외를 불가능하죠. 했어요. 아니 그리고 불가능하잖아요. 안에서 넣을 수가 예, 없지 예. 않습니까? 외를 해가지고 설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실외기 같은 경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이게 모양 자체가 모듈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만약에 그게 그 계속부가 떨어져가지고 낙하한다 그러더라도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죠. 바로 아래로 떨어지죠.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하단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명에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있는데 위험 자체는 이게 높지는 않죠. 모듈 네. 같은 경우 떨어지게 되면 날리게 되죠. 날리게 되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종이처 이게 그 얄팍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예. 날아다닐 가능성이 좀 사실 날아다니는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품질 기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나요? 있기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풍속 50m 초속 예. 캔디드록 설계는 돼 있어요. 근데 저것은 기준일 뿐이고 그렇죠. 뭐, 뭐라 그럴까 그 테스트랄지 예. 뭐 그런 거가 있어야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는 장면을 봤는데 예. 여기에 모듈을 설치를 해놔놓고 여기에 바람을 강풍을 쏟아부어요. 정면으로. 예. 그러면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근데 바람이 그렇게 뭐 뭡니까? 와류가 뭐 생기고, 그렇죠. 예. 예. 앞뒤로 뭐 이게 사실은 꼭 태풍이 아니더라도 아니다는 문제가 예, 있습니다. 저기 도심에서는 사실은 사실은 이게 벌풍이죠. 벌풍이라는 게 예, 예, 시대대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흉기가 돼요. 재산상의 피해만 입히면 나는데 인명 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또 이게 유리 재질이잖아요. 예, 예. 유리 재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예. 건데.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이게 태풍 콩레이가 불었을 때 부산 해운대 LCT 유리창이 파손된 장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아 많이 깨졌네. 예, 완전히 파손은 안 됐죠 그래도. 예. 예, 이게 왜 그랬냐면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직격을 해서 이 유리창을 깬 게 아닙니다. 어떻게 깨졌냐면 진동 때문에 깨. 이 있던 그 호이스트 와이어가 네. 느슨해지면서 이 와이어가 이 강한 유리를 쳤죠. 아. 치면서 깨졌죠. 그 깨진 유리가 다시 다른 동 유리를 2차로 가격을 했어요. 2차 피해가 일어났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그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이때 당시. 1,000원이네요. 인명이 없었던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상의 피해는 많았죠.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리니까 그러는데 모듈 자체는 이게 크기가 얼마 되냐면 한 1m에 세로 1m에 가로 약 한 1.8m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고공에서 낙하해서 치고 다닌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살벌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패널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날아다닌다 하지 않는다 해도 깨진 유리 조각이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면 눈에 보이지도 잘 않을 예, 텐데.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이게 이제 뭐 간판 같은 게 태풍에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층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10층, 20층에서 날아다니는 생각해 보시면 그 피해가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설치하는 경우 뭐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피해가 없고 사실 서울에 지금 태풍이 부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고 나서 태풍이 분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별로 많이 안 왔었죠. 많았죠 최근에는. 예. 예. 가을 태풍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한번 태풍이 한번 불어봐야 알 겁니다. 서울에. 뭐 태풍이 분다면 뭐 제주도나 남부 지역을 뭐 거쳐서 그냥 간 거 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예. 서울에는 본격적으로 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네요. 서울시에서도 이 태풍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 청정에너지이고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효율이 높을 때 이야기고 이 베란다 거치형 같은 경우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경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환경은 사실 경제성과 비례합니다. 경제성이 높으면 환경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성이 낮아질수록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을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번 그 수치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한 기가 인간 발전량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100만 메가와트 정도죠. 거치형 260와트가 약 86kW 정도 나오니까 원전 한 기 발전량에 상하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치형 260와트 모듈 설치 필요량이 얼마냐면 저도 이 계산해보고 놀랐습니다. 1억 2,800만 개입니다. 이걸 설치해야 원전 한 기 연간 발전량을 충당할 수 있어요. 예, 안 믿기시죠? 저도 이거 10번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10번 다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전 수명은 세계 수명은 40년입니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80년 이렇게 써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60년 정도 쓴다 보고요. 요즘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늘리는 추세죠. 태양광 요동은 한 20년이니까 원전 한 기 건설하고 100일하는 동안에 이 모듈을 3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1억 2,800만 개였지 않습니까? 이 3배인 3억 8,500만 개를 해야 돼요. 원전 한 개하고 막. 저게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감이 잘 와닿지 않죠. 않은데. 자, 그럼 뭐 감이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260W짜리가 하나의 규격이 1650mm, 990mm, 약 1m에 1.6m 정도 되죠. 이 면적이 1.635 스퀘어미터입니다. 부피를 보면은 이게 두께가 한 35mm 돼요. 그럼 0.05723 세제곱. 무게가 한 18kg 정도. 인버터 무게는 한 1.9kg 정도 나갑니다. 거치대는 1.8kg. 아까 한기에 상응하는 원전 한기에 상응하는 모듈 숫자가 385개죠. 이거를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630제곱킬로미터 모듈을 설치를 해야 돼요. 서울시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서울시 면적보다 넓죠. 여의도가 이 정도 되니까 여의도 면적이 217배 정도의 모듈을 깔아야 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제 부피를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2,200만 세제곱미터, 40피트 컨테이너 한 33만 개 정도 분량입니다. 부산항 1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약 한 1천만 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3% 정도. 이게 정육면체 그러니까 100m, 100m, 100m 크기가 좀 가늠이 되십니까? 이 정육면체 22개의 크기입니다. 그걸 어디다 넣습니까? 그 정도 영화만 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게가 18kg 정도 되거든요. 이 무게에 3억 8,500만 개의 무게가 얼마냐면 693만 톤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수도권 미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154만 톤이었습니다. 이거의 4.5배예요. 자, 인버터 1.9kg짜리였죠. 인버터 같은 경우 수명이 10년밖에 안 되니까 원전은 20년이고 하니까 이거는 6배를 곱해야 됩니다. 7억 7천만 개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무게도 146만 톤. 그죠? 거치대 1.8kg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 역시 69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거치대도 철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전 한기 건설에 소요되는 철강제가 한 8만 4천 톤 들어가요. 원전 한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철강제의 8.2배입니다. 이 거치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비경제적이라는 게 비환경적이라는 말이 이제 바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물어봐도 이게 태양광 이게 그 폐기물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 재활용은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배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은 배기 비용 자체도 조금 줄어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배기에 관련한 거는 이제 배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되 이게 비효율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지역, 그 다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방향이나 아니면 경사각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CA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환경성을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 이게 LCA라는 게 한 제품을 생산, 유통, 폐기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원료나 에너지의 소비, 그리고 오염물질과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그렇죠. 전체로 본다는 예, 전체로 봤을 때. 요거는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화면을 그냥 잠깐, 보시면서 예. 잠깐 정지해 놓고 읽어보시고 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C 분석을 통해서도 이게 베란다 거치에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 좀 이 정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게 신고리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조감도입니다. 이게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5, 6호기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예, 이 5, 6호기입니다. 자, 이 4기가 아까 한 기 하는데 얼마? 베란다 거치행 3억 8,500만 개인 거 그렇죠? 예. 4기 하면 아까 이게 한 기 하는데 정육면체 100m, 100m, 100m 예. 22개, 22개라 그랬죠. 4기면은 16만 아니 어마어마하죠, 차이가요. 예. 요 조그만 면적을 차지하는 원전, 이 원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하고 아까 베란다 거치장을 비교해 주십시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원전하고 뭐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한 것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보시면은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 길버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분들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걸까요? 일단 좀 자르고 예, 하나만 좀 예. 그 아까 그 폐기물 같은 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폐기물이 이제 합리적으로 물론 관리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이 태양광을 한 사람들의 회원 방식 예. 정직하게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예. 이 폐기물의 관리도 제가 보기로는 합리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속상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그건요.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죠.